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수산업 도시인 부산. 모두가 잠에 빠져들 시간이건만 오늘도 밤잠을 잊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어 유통량의 90%를 차지하는 부산 공동 어시장이죠. 매일 수백 톤의 고등어가 쏟아져 들어오면 어머니들은 밤잠을 잊고 종류와 크기별로 선별한 다음 전국에 있는 시장이나 좌판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안 간 적 없죠, 고등어. 부산에서 다 올라간다니까. 어디 가요? 그러니까는 서울, 인천, 전라도, 뭐 하여튼 전국으로 다 갑니다, 이게. 요 부산에도 팔고, 요리하는 거는 부산으로 팔고. 고등어 선별이 계속되는 그 시간. 고등어잡이 선단이 모여있는 남항 역시 불야성입니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 속속 모여드는 선원들. 한 번 출항하면 보름 이상 견뎌야 합니다. 준비된 집으로 나와봅시다. 고등어 선단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제히 바다로 향합니다. 한꺼번에 출항하는 이유는 좋은 어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 때문이죠. 고등어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선입니다. 모두 20여 명이 타고 있는 본선은 망망한 바다에서 고기를 찾아내는 역할은 물론 예하 선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하다라는 대장선인 셈이죠. 이처럼 한 개의 고등어 선단은 본선을 중심으로 물고기를 모으는 두 척의 등선, 잡은 고기를 부산까지 운반하는 세 척의 운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척의 선박과 70여 명 선원들의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정경태 어로장. 정 어로장은 21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잘 됐을 때는 평균 어이고 뭐 150 이상 다 돼. 150.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0억 많이 줄었었는데. 확실히 줄었죠. 고등어는 우리 연안에 살다가 겨울에 먼 바다로 내려가는 회유성 물고기입니다. 겨울철 고등어를 잡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 하는 이유죠. 위도경도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 위도경도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부산입니다. 출항 게 부산이고 네.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이제 깜빡깜빡하죠. 아 예.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기 이제 부산이고 이건 대한민국 지도고 네. 여기 대마도고 네. 여기 거제도고 말 그대로 네. 이 비디오 프로테라 집에서 비디오 프로타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비디오 프로타입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차 같은 그 내비게이션이죠. 부산을 출항한 지 꼬박 10시간. 해 뜨는 걸 보면서 출항했는데 벌써 바다에 노을이 깔립니다. 마침내 어로장이 조업지로 선택한 곳은 대마도와 거제도 사이. 요는 상태. 요는 상태가 고기고 또 수유도 밑에 요 상태, 이 상태가 지금 고기라. 그 고기 어떤 종류냐 하는 거는 이제 집어드는 과정에 그 고기의 그 변동하는 상태, 집어드는 상태로 봐가지고 이제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등선 선장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고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재정 판단 내려주죠. 조업지가 결정되자 등선이 분주해집니다. 이것은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모을 수 있는 수중 집어등이죠.
이 10개의 집어등은 앞으로 10시간 가까이 물속에서 불을 밝혀 흩어져 있는 고등어떼를 한 곳에 모을 것입니다. 한편 물고기를 모으는 동안 잠시 달콤한 휴식에 들어간 선원들. 이럴 때면 절로 떠나온 가족 생각이 간절해지죠. 25일 조업을 하고 5일간 이제 집에 가서 휴가를 지내다 오죠. 바다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떨까요? 저희는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그래도 여기 또 적응하면요 또 재밌어요. 네. 힘든 것도 있지만은 다 삶이 다 힘 안 드는 삶이 있어요. 다 힘들지. 모두가 휴식에 들어갔건만 70여 명 선원을 책임지고 있는 어로장은 뜬 눈으로 어군 탐지기만 주시합니다. 연줄 발 조심해라. 마침내 어로장으로부터 그물을 내리라는 투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투망은 등선 한 척이 본선으로부터 고삐줄을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되죠. 불 빼요. 이 줄로 차야야 투망이네. 등선이 그물에 연결된 고삐줄을 붙잡고 있으면 본선은 그물을 풀어가며 어군이 형성된 바다를 감싸고 도웁니다. 펼치는 그물의 길이만 1km, 그물 폭은 200m에 달합니다. 그리하여 원형을 그리며 그물을 내린 본선은 다시 등선과 만나게 되죠. 펼쳐진 그물을 끌어당기는 일명 양망 작업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운반선이 찾아옵니다. 빨리 당기라, 빨리 당기라. 운반선을 고정시키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만 꼬박 2시간 남짓. 이윽고 양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그물 속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자 모든 선원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뜰 그물 한 번에 한 트럭분의 고등어가 운반선 갑판에 쏟아집니다. 오늘도 어로장의 예측이 적중한 것입니다. 얘 그물 좀 쪼아보자. 나와봐라. 어떡하네, 어떡하네. 내가 좀 더 있어. 그래, 그말 안 하겠지. 고등어 저기 그 전보다 좀 낫지? 안 낫나? 좀 낫지? 뜰 그물에 올려진 고등어는 곧장 운반선에 있는 너른 어창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얼음을 섞어 넣는 것은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아 올리는 고등어의 양은 연평균 약 12만 톤. 좀 잡았다 끄면 지금처럼 뭐 청계 잘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한 7,800개밖에 안 돼요. 이번에 좀 많이 잡은 기지. 아 그래요? 그지 잡는 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예, 날씨가 안 좋을 때 지금 많이 잡은 기지. 날씨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근해의 고등어 잡이는 예전만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꼽고 있죠. 바닷가에 자리한 보옥마을은 46가구가 사는 아담한 어촌이지요. 이 마을 앞바다는 남쪽으로 뻗은 망망대해. 그래서 파도가 셉니다. 전복을 할 수 없는 이유지요. 대신 이 마을에는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마을이 온통 은빛 물결. 햇빛바다 반짝이는 건 다름 아닌 멸치입니다. 보옥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삽니다. 그중 6월부터 5, 6개월간, 그러니까 1년에 반은 멸치잡이를 합니다. 보옥마을 김상동 씨가 바다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장은 배로 10여 분 거리. 어장을 향해 달리다 보면 크고 작은 바위 섬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을까요?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깁니다. 무언가 들긴 든 모양입니다. 재차 그물을 들여다보는데 맞다, 뒷펄이야. 아니, 나버려. 근데 왜 아니, 더 들어오라고. 매리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 조류가 있기 때문에 더 있다 보려고. 많이 잡아고 하려니까. 바닷속을 훤히 읽고 있습니다. 멸치 때나 이걸 때요. 멸치. 이게 이제 거기 때거든요. 어군 탐지기만큼이나 정확한 김상동 씨 눈입니다. 지금 이 바닷속에 설치된 낭장망 그물에 고깃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낭장망은 조류가 급한 곳에서 이용하는 조업 방식입니다. 물살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던 고깃대가 점점 좁아지는 그물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민물에 일하고 조류가 있으면 들어오고 조류가 없으면 안 들어와요. 조류가 일하고 써야만이 멸치도 이제 들어와요. 예나 지금이나 자연의 순리를 터득하고 따르는 것이 어부의 지혜지요. 드디어 밀물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그물을 끌어올리는 김상동 씨. 얼마나 많은 고기가 밀물 따라 그물에 들어왔을까요? 그물 가득 고깃대입니다. 두 사람이 하기에는 힘에 부쳐 보입니다. 그래도 어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요. 한참 씨름 끝에 드디어 올라온 그물. 은빛 반짝이며 파닥이는 녀석들이 디포리입니다. 또 한 그물 가득 디포리떼가 올라옵니다. 자연이 주는 후한 선물이지요. 디포리는 멸치 형님뻘 되는 물고기입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 내는 데는 최고지요.
보길도에서 나고 자란 김상동 씨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원양어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건 20년 전. 그때부터 멸치잡이를 했습니다. 만선의 기쁨들 이런 것이 이제 그 어민들한테 최고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양어선 타고 타지의 바다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고향 바다만큼 편안하고 넉넉한 곳은 없었습니다. 배를 부두에 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차에 디포리를 싣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거리, 모든 게 속전속결입니다. 벌써 물도 한솥 펄펄 끓여놨습니다. 아, 오래되면 저거 신선도가 가시겠대. 디포리도 멸치처럼 삶아서 말립니다. 그런데 삶는 게 또 기술이라네요. 고기를 잘 익혀야 돼요. 덜 익으면은 막 속에서 피가 나고 그래요. 간도 잘 맞춰야 돼. 간도 잘 맞춰야 되고 또. 비법은 디포리 눈이 익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손이 쉼없이 펄펄 끓는 물속을 들락거립니다. 왜 이런 장갑 꼈는지 그전에는 맨손으로 다녔는지라고. 아이고 그래. 얼마나 뜨는 거 손이 이제 아주 면역대하고 이런 거 몰라. 어머니 이거 멸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멸치한 지 한 40년 됐죠. 맨손도 두렵지 않았던 건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40년간 멸치를 잡고 삶으면서 세 아들 키워냈지요. 어느 정도 멀리면 그렇게 해야 돼. 김상동 씨 아내도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디포리가 돈이에요. 아, 예. 어떻게 달라요? 이제 가격이 디포리는 비싸니까. 그러고 포수도 많이 나오고. 기분이 좀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군에 간 두 아들이 공부 마칠 때까지는 멸치잡이로 부모 노릇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치는 보옥마을 부모들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삶고 널기까지 했는데 아직 할 일이 지천입니다. 마을 한쪽에서 김상동 씨가 그물 정리를 합니다. 멸치무게 견뎌내느라 찢긴 만선의 훈장입니다. 김상동 씨 형님도 고급 기술 보탭니다. 내가 한 40년하고 이 우리 동생네 도와준 것이 한 8년, 9년 차, 한 50년. 한때는 밥줄이었는데 이거 기술이 안 되면 안 되지. 이것이 이 일을 안 하면은 저 동생이 나를 데려오길 안 해.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고된 바다 일을 견뎠지요. 고단한 하루 일과도 어둠이 내려앉으면 끝납니다. 울릉도 서북쪽 해안에 자리한 태하마을. 그 아늑한 어촌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가야 밤에 비 온다는데 어야지. 비 맞아도 해야지 할 수 있지. 하도 좋은 데를 찾아갔어. 소소는 옆에도 있나? 좀 이따가 오지. 요 가까운 데라도 한번 가봤어. 올라가봤어. 잘 가기는 잘 아파. 오늘 배영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 또 줄도 풀어주고. 예. 뭐 잡으러 가세요? 오징어 잡으러 가요. 오징어요? 예. 2월까지는 오징어가 제철이라서 좀 궂은 날씨라도 출항을 서두릅니다. 갔다 왔구만. 잔잔해 보이지만 바다는 늘 두려운 곳. 어부들은 그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오징어 잡아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어가지고 혼자 많이 다닙니다. 많이 줄었나 봐요. 예. 많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하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도 그냥 먹고 살려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째 잡으셨어요? 40년.
여기서 고향이세요? 여기 고향. 풍어 시절에 비해 어획량이 줄고 지금은 60여 척 작은 어선만이 조업을 나가고 있답니다. 해가 지면 바다 한가운데에 집어등이 켜지고 힘차게 조상기가 돌아갑니다. 야행성 오징어를 쫓는 어부들에게 밤낮이 바뀐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삶. 조상기를 타고 올라오는 오징어는 씨알이 굵고 실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수온이 11도 정도로 유지되고 수심이 깊어서 울릉바다는 오징어잡이 어부들에게 이후부터 황금어장이었죠. 와, 진짜 크네요. 이게 울릉도 오징어예요? 한동안 궂은 날씨 때문에 바다에 나올 수 없었는데 오랜만에 풍어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저 자동식이랑 좀 방식이 다르네요.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우리 이거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게 손을 가져잡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고기가 많았을 때 잡는데 고기가 없어가 요거 잡아야 돼. 요거 안 잡으면 고기 잘 물어. 요 사람 잡아. 이게 더 잘 물어요? 이게 더 잘 물어. 잡아보라고요, 아가. 제가요? 네, 잡아보라.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수심이 한 40m만 차놨다고, 지금. 깊이. 옛날이 하나 똑같다. 연날리기랑 똑같아요. 오징어가 잡혀줄까요? 잡았어요! 사장님! 잡았어요! 여기! 겨울의 울릉도 밤바다는 오늘도 불을 밝힌 배로 훤하고 바다는 어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죠. 20마리. 한 박스예요. 20마리. 고맙다. 농사 지어가지고 사는 거 며칠은 어부들은 이거 오징어 잡아야 돼. 이거 파려가 잡아가. 와, 사가다 살아 보여, 이거. 네, 고마운 존재네요. 오징어 정말 고마운 존재지. 해줄까? 자정이 넘어갈 무렵 이게 화로. 이게 화로다니까. 싱싱한 오징어는 피로를 풀어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돌김이라잖아요, 맛있는데. 봐봐. 이렇게 김에 싸서 먹어요? 뭐야, 맛있지?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진짜.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늘. 아, 좋다. 고단해 보이지만 오징어가 있어 정겹고 풍요로운 섬이지요. 밤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면 조금만 더 써.
이제부턴 아내의 차례.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손놀림이 예? 빠르시네요. 저보다 더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예. 시집에는 제가 40년이니까 원래 40년이에요. 40년, 한 38년. 38년 때 탔는 것 같아, 아저씨. 애들 남매인데 대학 다 나오고 했어요. 이거 오징어 잡아. 오징어가 효자네요. 예, 효자에. 옛날에 울릉도에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까지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가 보다. 이 한 꼬재에 20마리 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축. 이렇게 하면 한 꼬재에 한 축이. 울릉도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귀한 오징어. 해풍 맞을 준비를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더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꼬막철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꼬막철. 기름진 벌바닥에서 긁어 올린 꼬막으로 그물이 그득합니다.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80%를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 좋아져 이젠 트럭에 실어 하루면 전국에 보내지는 꼬막. 몇십 년 전만 해도 안악들이 발품을 팔아 했던 일이죠. 못 갖고 다니고 기차에 이제 예를 들자면 한 달아 두 달아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가서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쥐철 맞은 꼬막잡이는 자정부터 시작돼 다음 날 동틀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룻밤 동안에만 6-7번 이상 그물 넣고 빼기를 반복하죠. 끌어올릴 때마다 미어 터지게 올라오는 꼬막 덕분에 배는 이미 만선. 이곳에만 꼬막잡이 배가 5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집결하는 곳. 솥뚜껑을 닮아 이름 붙은 소댕이 선착장입니다. 미리 온 배들은 분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꼬막 껍데기하고 알맹이 걸러내주는 작업이에요. 자, 알맹이만 올라가야지 껍데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해 생산되는 새꼬막 양만 해도 2천여 톤. 그 어마어마한 양을 입증이라도 하듯 걸러 나온 꼬막 껍데기가 산을 이뤘습니다. 알 꽉 들어찬 꼬막만 씻고 담아 서울로 올려보낼 채비 마쳤습니다. 이젠 전라선이 아닌 트럭을 타고 말이죠. 전국 참문어 생산량의 60%를 신기마을 어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인 문어방으로 말이죠. 문어를 잡는 단지를 부르는 이름 문어방. 구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잡이 방법입니다. 문어방이 집인 줄 알고 들어앉으면 줄줄이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기어나오는 문어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고집불통인 문어를 만나기도 합니다. 제 살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몇 달씩 틀어박히기도 한답니다.
그럴 땐 신기마을 어부들이 쓰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고집쟁이 문어도 고분고분 제 발로 기어나오게 만들 수 있다죠. 옛날에는 이제 방망이라고 막 뚜다 했는데 노상일이 나무를 갖고 만들라고 뚜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소금만 찍더라고 나온다고. 살아 있어야 더 좋은 값을 받기 마련. 수조에 넣어 뭇까지 살려가야 하기에 문어잡이 배에서는 굵은 소금이 필수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 큰 태풍이 없었던 바다. 덕분에 올해 문어잡이는 그야말로 대풍입니다. 40년 넘게 문어만 쫓아 바다를 누볐던 신기마을 어부들에게도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전라선에 매달려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전라선에 실어 큰 도시로 보냈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도 전라선을 타지 못한 천덕꾸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물메기입니다. 옛날에는 아쿠나, 삼식이, 물메기 이런 거는 기름기 없는 고기는 안 알아줬습니다.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라 기름기가 있어야 조금 아무래도 배가 좀 불렀던 모양이에요. 시절이 바뀌어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생선이 됐죠. 11월 말부터 여수 앞바다는 돌아온 물메기로 들썩입니다. 한창 산란철인 요즘 얕은 바다로 몰려든 물메기는 미리 깔아놓은 통발 안에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메기 알이야. 메기 알을 붙이기 위해서 저 어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먹이도 없는데.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통발로 들어오고 수컷은 암컷을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수조로 던져지는 몸집 큰 수컷들과 달리 암컷들은 바닥 위를 나뒹굽니다. 암컷은 수조에 들어가면 몸통 색깔이 바뀌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억울해도 수컷들에게 수조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 북서풍이 고기를 몰고 와 물메기가 제대로 풍년입니다. 어부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옵니다. 바다에 돈이 꽉 찼지. 바다에가 돈이 많이 있다고. 물메기가 전라선을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이 무르고 연해서 쉬이 상하는 물메기. 지금이야 수조차에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으니 어디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보기 드문 물메기 풍년에 지나가던 이들마저도 발길을 멈춥니다. 경상남도 거제의 이른 새벽. 빨리 와. 40년 경력의 어로장 차정호 씨입니다.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요? 네. 고기 잡으러 간다는 곳은 바다가 아닌 산비탈에 위치한 망루. 올라가. 아무리 좀 하고.
바닷가 가파른 벼랑 끝 저 망로가 고기 잡는 곳이랍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쭉 흘러오면은 저 밑에 보시면은 뗏목이 보이죠, 뗏목이. 뗏목 이 사각이 그물입니다, 그물 밑에가. 그 그물에 숭어떼가 들면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숭어두리 혹은 육소장망이라 불리는 전통 방식의 어법입니다. 날이 흐려 고기가 잘 보일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그냥 검은 빛인데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고기 안 오니까. 고기가 오면 뭐가 달라져요? 바다 색깔이 달라져요, 바다 색깔이. 숭어잡이는 어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다 물색과 물결 변화를 감지해 숭어가 드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죠. 10시간, 오래 있던 13시간까지 이러고 있어요. 심심하시겠어요? 요 강아지 한 마리 있다 아닙니까? 강아지 내 친구 아닙니까, 친구. 어로장이 고독하게 숭어를 기다리는 사이 산비탈 아래에서는 선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로장의 신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림은 매 한 가지지만 어로장보다는 훨씬 자유롭답니다. 그래서 위에보다 낫지. 여기서는 이제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에서는 고기 안 들면 그냥 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좀 편치. 어로장 직원은 그냥 인내를 요구하는 그 직업이 돼가지고 계속 바다만 두셔야 되니까 조금 뭐라든 좀 자기만 어떤 고집이 있어야 되죠. 식사 때에도 긴장을 늦추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소리가 없을 때는 엔진 소리가 잘 들려 고기 잡으면 하는데 오늘 같은 파도가 조금 치고 이럴 때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내다봐야지. 그물이 들어 올라간다. 한 번씩 확인해야지.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또 고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바로 나와야지. 밥 안 먹고. 오시네. 고기 좀 더 보내주이소. 여왕님한테 보사지 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한 숟가락 이제 던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의 눈은 바다로 향합니다. 언뜻 별다를 것 없는 바다인데 어로장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고기 옵니다, 고기. 가만히 있어요.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고기 온다. 드디어.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숭어떼가 사라지기 전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지금 잡은 거예요? 네, 고기 다 됐어요.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 오랜 기다림 끝 숭어와의 한판 전쟁을 벌일 시간. 다음 고기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어로장이 그물을 들어 올려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선원들도 바다로 향합니다.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많이 잡으면 좋지. 지금 숭어가 며칠 안 나가지고 예. 한 3, 4일 안 나가가지고 지금 숭어가 없어가지고 숭어가 좀 귀합니다. 아니 그물 밑으로 들어가요? 예. 움직임이 빠른 숭어가 그물에 상하지 않도록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땡기라!
빨리 떼시다 빨리. 오래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어로장과 선원들의 합동작전. 한 얼마나 잡힌 거예요? 저는 한 500kg 잡혔어요. 1,500kg요? 예. 아니 이렇게 한 번 잡으면 이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 많이 잡은 건 아니고요. 많이 잡을 때는 뭐 한 5,000kg 잡힐 때도 있고. 대략 얼마 되는 거예요? 한 1,500 같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해마다 2월에서 5월까지만 육소장망으로 숭어를 잡는답니다. 아따 수고 많이 잡아가지고 돈 많이 번 기분 좋아. 땡기라! 바다에 풍요가 시작되는 계절이자 어부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계절. 모두가 함께 부자 되는 행복한 기대도 해봅니다. 부자 돼야지. 고생하는데 외국 아들도 외국에서 안 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돈 벌이라도 돈도 좀 많이 주고 해야 되니까 고기 많이 잡아가 부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봄의 귀한 소물 싣고 돌아갑니다. 인천에서 바닷길로 2시간 떨어진 머나먼 섬 대이작도. 바다에 일생을 바친 섬 사람들에게는 예부터 천혜의 황금어장이었다죠. 아직은 모두가 잠든 이른 시간.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대이작도 어부 정철호 선장의 하루는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30분.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꽃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손으로 조타기를 잡고 뱃머리에 앉아있는 선장님 폼이 예사롭지 않죠? 앞에 앉아 계시니까 훨씬 더 멋있어요. 그렇죠. 앞이 시야도 잘 보이고 사고율이 없지도. 앞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진 후진을 하려면은 저기를 잡아 뛰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별도로 또 추가로 본 거예요. 탁 트인 시야 덕분일까요? 정철호 선장의 바다 곳간 꽃게밭에 금세 다다랐습니다. 이맘때 푸른 바다는 많은 것을 내어준다죠. 특히 통통하게 살 오른 가을 바다의 귀한 보물, 꽃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하나둘 꽃게 그물이 올라오면서 배도 활기가 넘치는데요. 깊은 바다에서 건져낸 펄떡펄떡 기운이 넘치는 가을 꽃게. 요즘만 같다면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맛이 난답니다. 꽃게가 많이 올라오네요. 네. 많이 잡히는 데도 있고 또 안 잡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데요? 오늘은 보통.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 바다의 귀빈 꽃게님 줄줄이 행차하니 손은 바빠져도 마음은 신날 수밖에요. 그런데 잡힌 꽃게 각 잡고 줄 맞춰 세워놓더니 난데없는 물 샤워에 꽃게 등절. 이게 무슨 일이죠? 물때가 이렇게 그물에 묻은 거 그걸 닦아줘야지. 그거 안 닦아주면 얼굴에 찌고 그러면 눈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아파서 안 돼. 깨끗이 항상 깨끗이 바다든 집이든 항상 깨끗이. 꽃게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지. 꽃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일거양득 볶아버려 쏴. 워낙에 깔끔해요. 얼마나 깔끔해요. 뭐든 깨끗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철호 씨. 나름의 철학이랍니다. 선착장에다 배 대놓고 편안하게 따야 된다고. 왜요? 그래야지 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기술자 우리 집사람은 잘 따는데 내가 못 따겠지. 왜 못 따게 하세요? 힘들어. 여자들은 힘들어. 남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여자들은 힘들어. 아버님이 엄청 생각해 주시는데요. 원래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자기가 청소도 다 해요. 웬만한 거 하라고 안 해. 왜 나오신 거예요, 같이? 오늘이요? 오늘 나올 사람이 없었어.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오늘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다고 해. 한바탕 가을 수확이 끝난 바다는 다시 평화로운 아침을 보여줍니다.